안녕하세요, 맹쌤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 가정법에 대해서 배웠었잖아요. 가정법이라는 건 사실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문장의 표현이다. 그 다음에 사실과는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가정법에서의 문법 포인트는 뭐다? 시제다. 우리가 일반적인 사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현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할 거면 과거 시제를 사용하겠지만 가정법에서는 현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현재 시제 사용하지 않잖아요. 과거에 대한 이야기 한다고 해서 과거 시제 사용하지 않는데 그런 시제의 변화가 조금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잘 체크하시고 기억하셔야 한다라는 이야기 지난 시간에 굉장히 강조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혹시라도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시면 앞에 if 가정법 먼저 보고 오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가정법에는 if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에요. if를 제외하고서도 IUC나 as if 같은 가정법이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가정법이거든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 wish 가정법 과거라고 제가 처음에 써놨어요. 자, 여기 이렇게 시제를 과거라고 써놨지만 여러분 이거 과거에 대한 이야기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사실 과거에 대한 시제를 사용하긴 했지만 현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근데 가정법이니까요, 여러분 이거 현재 사실과는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가정의 내용이다라는 걸 좀 인지하셔야 할 것 같아요. I wish 가정법 과거는 I wish를 사용하고요. 주어 쓴 다음에 과거 동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I wish 가정법 과거라고 부르는 거고요. 해석은 뭐뭐라면 좋을 텐데 하면서 이렇게 현재를 가정하는 맥락의 그런 글을 쓰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아래에 있는 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 wish the handsome singer were my boyfriend. 자, 여기 I wish 뒤에 the handsome singer 주어 썼고요. were 동사 썼어요. 해석 어떻게 하냐면 그 잘생긴 가수가 내 남자친구면 좋을 텐데 라고 해석할 수 있는 문장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 과거 썼지만 이거 현재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지금 내 남자친구면 좋을 텐데 라고 해석해줘야 하는 현재에 대한 내용으로 해석해 주셔야 합니다. 자, 이거 깊게 한번 파고 들어볼게요. 자, 그 잘생긴 가수가 내 남자친구면 좋을 텐데 라고 얘기했는데 남자친구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잘생긴 가수는 남자친구가 아니죠. 이게 이 문장 안에 내포되어져 있는 내용인 건 거잖아요. 그렇지만 반대되게 그러면 좋을 텐데 라고 표현하는 이런 표현법이 바로 가정법이 되는 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계속 했지만 가정법은 사실 있는 그대로의 문장으로 바꿔 써줄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 사실 그대로의 내용의 표현법을 우리는 직설법이라고 하고요. 자, 이 문장은 이렇게 과거 시제를 이용한 가정법이기 때문에 현재 사실로 우리가 바꿔 써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I wish 가정법의 직설법으로 변환하는 표현법 알려드릴게요. 자, I wish 대신에 우리 I'm sorry라는 표현 사용합니다. 유감스럽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자, 뭐가 유감스러운지 뒤에 요 가정에 했던 내용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당연히 주어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동사, 여기는 과거 동사 썼지만 여긴 뭐 써야 된다? 현재 동사 써야 된다. 왜냐하면 이거 현재에 대한 내용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재 동사로 바꿔 쓰시고요. 항상 주의할 점, 동사의 긍정과 부정에 주의하자. 자, 여기서는 그 잘생긴 가수가 내 남자친구면 좋을 텐데 하고 긍정의 표현으로 썼지만 사실은 남자친구가 아닌 거잖아요. 아닌 거. 이렇게 부정의 내용으로 직설에서는 바꿔주셔야 한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문장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냐면 I'm sorry that 뭐 이런 접속사는 쓰셔도 되고요. 쓰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the handsome singer is not my boyfriend. 이렇게 바꿔 써주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그 잘생긴 가수가 내 남자친구가 아니라서 유감스럽다. 이런 표현으로 바꿔 써줄 수 있는 거죠. 남자친구였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아서 유감스러워. 이런 표현이 되는 건 거죠. 그래서 I wish 뒤에 이렇게 과거 시제를 썼지만 이거는 현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 가정법에 대한 사실 있는 그대로의 문장을 직설법으로 바꿔 써줄 수 있는 건데 직설법으로 우리가 써줄 수 있는 건데 직설법으로 쓰는 방법 I wish를 직설법으로 쓰는 방법은 I'm sorry 유감스럽다라는 표현을 붙여서 그 뒤에 시제
바꿔주시고 이런 긍부정 잘 바꿔서 써주면 그러면 이게 직설법이 IUC의 직설법의 문장이 되는 거죠. 이것과 관련된 예문들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예문입니다. I wish. I하고 can인지 could인지 골라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괄호 처리해놨고요. 어쨌든 read you might read 여기 이렇게 6월인데 지난 시간부터 자꾸 you만 써져 있네요. Your mind right now. 자, 요거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면 나는 내가 지금 너의 생각을 읽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라고 해석할 수 있는 문장이거든요. 여기 이렇게 right now 써져 있어요. 지금인 건 거잖아요. 지금 당장. 근데 지금 당장이라고 한다고 해서 이거 현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맞지만 가정법이잖아요. 여기 이렇게 I wish 썼으니까. 그래서 can 쓰시면 안 되고 could를 이용해서 여기 과거 시제를 쓰셔서 현재의 상황에 대한 반대되는 이야기, 현재를 가정할 수 있는 내용으로 써주셔야 해요. 그래서 해석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가 너의 생각을 읽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당신의 생각을, 너의 생각을 내가 읽을 수 있는 걸까요? 이거 사실은 어떤 내용이에요? 사실 읽을 수 없다. 이게 이 문장에 대한 진짜 핵심 내용인 건 거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으로 우리가 바꿔 써줄 수 있어요. 직설법으로.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I wish는 뭘로 바꿔 쓸 수 있다? I'm sorry로 바꿔 쓸 수 있다. 유감스럽다라는. 자, 유감스러워. 뭐가 유감스럽냐면 내가 당신의 생각을 지금 당장 읽을 수 없는 게 유감스럽다. 그래서 어떻게 바꿔 쓰실 수 있어요? I 쓰시고 여기다가는 이제 직설이니까 사실에 대한 이야기 할 거니까 현재 시제로. 그런데 읽을 수 없는 거니까 부정으로 I can't read your mind right now 라고 써주시면 내가 네 생각을 읽지 못해서 유감스러워, 안타까워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바꿔서 써줄 수 있는 문장이 되는 거죠. 두 번째 문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 wish I 하고 am을 써야 될지 were를 써야 될지 제가 이렇게 괄호 처리해놨고요. were more popular. 자, 나는 내가 조금 더 유명하면 좋을 텐데 라는 표현. 자, 여기에 am은 쓰실 수 없는 거겠죠. I wish 뒤에 가정법 쓰는 거 과거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were 사용하시면 되고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가정법에서 비동사의 과거 시제를 쓸 때 was는 통상적으로는 원래는 쓰지 않습니다. were를 사용하시는 게 정석적으로 맞는 거고요. 하지만 구어체라든지 현대 영어에서는 가끔 쓰기도 하고 아예 쓰지 못한다라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우리가 시험을 풀어내는 데 있어서는 was 선생님 만약 학교 선생님들께서 was 괜찮아 라고 말씀하신 경우 아니라고 하면 전부 다 were만 이용해서 과거 비동사는 were만 이용해서 써줄 수 있는 걸로 해주셔야 합니다. 여기 I라고 해서 was 쓰시지 마시고 어쨌든 다시 해석해보면 나는 내가 더 유명하면 좋을 텐데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거고요. 이거 사실 제가 유명한 걸까요? 이 문장에 대한 사실은 나는 유명하지 않은 거예요. 그죠? 요런 내용으로 바꿔 써줄 수 있다. 어떻게? I wish 대신에 우리 뭐 쓸 수 있다? 직설법에서는 I'm sorry를 이용하는 거다. 유감스럽다. 자, 뭐가 유감스럽냐면 내가 유명하지 않아서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I 여기다가는 현재 시제 쓰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건 사실에 대한 내용이니까 직설이니까 I am 그 다음에 부정으로 쓰셔야 돼요. 나는 유명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부정. 자, I'm not more popular 이렇게 써주시면 내가 좀 더 유명하면 좋을 텐데 라는 게 유명하지 않아서 유감스럽다 라는 표현으로 사실 있는 그대로의 표현으로 바꿔 써줄 수 있는 문장이 되는 거죠. 자, 가정법은 사실 이렇게 현재만 가정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자, 현재 상황만 가정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상황을 가정을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과거를 가정하고 싶으면 어떤 시제 쓴다? 과거 완료 시제 쓴다. 과거 완료 어떻게 쓰는 거죠? had pp. 그래서 I wish 뒤에 주어 쓰고 had pp 사용하면 아, 이게 과거를 가정하는 내용이구나. 그래서 해석은 뭐뭐 했더라면 좋을 텐데, 과거에 뭐 했으면 좋았을 텐데,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과거를 가정하는 문장이다. 과거 완료는 원래는 과거가 아니라 과거보다 더 전 과거인 대과거를 나타내는 표현이지만 가정법에서는 그렇지 않다. 알고 계셔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아래 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 wish I had listened to my mother then. 자, 내가 나의 엄마의 말씀을 그 당시에 들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자, 예전에, 그때 당시에. 뭐 어제가 될 수도 있고요. 며칠 전이 될 수도 있고요. 몇 년 전이 될 수도 있겠죠. 자, 그 당시에 엄마 말씀을 들었으면
좋을 텐데 엄마 말 듣지 않아서 지금 뭔가 다른 일이 벌어진 거예요. 후회할 만한 상황이. 그럴 때 이런 말 쓸 수 있는 거겠죠. 자, 여기 이렇게 had listened 썼습니다. 과거를 나타내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의 실질적인 이 문장에 대한 사실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다? 나는 그 당시에 엄마 말씀 듣지 않았다. 이 내용인 건 거잖아요. 그게 안타까워서 그렇게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니까. 자, 그런 내용의 문장으로 우리 바꿔 써줄 수 있고요. 그런 사실에 대한 내용 직설법으로 과거 사실에 대한 직설법으로 바꿔 써줄 수 있습니다. 똑같이 I'm sorry 사용하시면 돼요. I wish 대신에. 그 뒤에는 이제 주어 쓰시고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과거 동사로 바꿔 써주시면 되고요. 역시 동사 시제만 바꿀 것이 아니라 사실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가정법에서 한 거였으니까 우리 긍정, 부정도 잘 바꿔주셔야 돼요. 여기서는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긍정의 표현을 썼지만 사실은 듣지 않았던 것이기 때문에 여기 직설법으로 바꿀 땐 부정의 표현으로 바꿔주셔야 한다. 그럼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볼까요? 자, I'm sorry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주어, 저잖아요. 나, I. 그다음에 과거 동사 써야 돼요. had listened를 과거로. 요 pp를 과거로 쓰시면 되는 건데 얘가 지금 긍정으로 들어갈 게 아니라 부정으로 들어가야 하다 보니까 didn't listen to my mother. then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 그때 당시에 엄마 말씀 듣지 않아서 유감스럽다, 안타깝다. 뭐 이런 후회 표현이 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IUC 가정법은 if는 만약이었지만 IUC는 뭐뭐 하면 좋을 텐데 라는 약간의 후회가 섞인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IUC 가정법도 역시 현재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과거, 그 다음에 과거 완료를 써서 IUC 과거면 현재를 가정하는 거고 IUC had pp를 썼으면 걔는 과거를 가정하는 거다라는 걸 좀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IUC는 직설법으로 바꿀 때 우리 I'm sorry, 유감스럽다라는 표현을 이용해서 바꿔 써줄 수 있다. 물론 시제 잘 바꿔주셔야 하는 것까지 기억하셔야 되는 거겠죠. 자, 여기 예문이 있으니까 한 번 더 보고 넘어갈게요. 자, I wish 가정법 과거 완료 예문인데요. I wish I knewn지 had known인지 고르셔야 돼요. 자, 어쨌든 내용적으로 어떤 내용이냐면 나는 알았으면 좋을 텐데요. 뭘 알아야 좋은 거냐면요. 대절을 that the book was on sale. 그 책이 세일 중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얘기거든요. 자, 여기 new를 써야 될지 had known을 써야 될지 여러분 뭘 보고 아셔야 되는 거냐면 여기 이 that 이하 있죠? 요 구간. 요게 지금 know에 해당하는 것의 목적어인데 그 목적어간 책이 팔린 거, 팔리고 있는 거, 세일하고 있는 거 이게 지금 여기 과거 시제로 쓰여져 있잖아요. 그럼 이거 과거에 세일한 거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 가정법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과거를 나타내는 문장이구나. 우리가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를 가정하는 new를 고를 수 있는 건 아니고 당연히 had known을 골라서 과거를 가정하는 가정법으로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힌트들 잘 캐치하셔야 돼요. 꼭 시간의 부사가 나오지 않고 이렇게 종속절을 이용해서 종속절을 보고 판단하셔야 될 때도 있으니까 문장의 내용을 잘 보셔야 되겠죠. 이 종속절의 시점이 어느 시점인지에 대해서. 자, 그래서 내가 그 책이 세일 중이라는 걸 알았으면 좋을 텐데 근데 몰랐던 거예요, 과거에. 그래서 사지 못했다거나 뭐 요런 상황. 자, 얘 바꿔보겠습니다. 직설법으로. 자, 요 내용 사실 세일 중인 거 몰랐다라는 거잖아요. 이 내용을 들어가게 직설법에 써주셔야 되겠죠. 자, I'm sorry 쓰시고 그 다음에 I 그 다음에 과거에 대한 직설법이니까 과거 시제 쓰시는 건데 요 pp를 과거로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긍정으로 쓸 거 아니잖아요. 부정으로 쓸 거니까 여기 didn't 과거 동사의 부정 형태로 그 다음에 no 쓰시고요. That the book was on sale 이렇게 써주시면 내가 그 책이 세일 중이라는 것을 몰라서 유감스럽다, 몰랐어서 유감스럽다, 안타깝다 뭐 이런 내용을 바꿔 써주실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The English test was difficult. 그 영어 시험은 어려웠다. I wish 그 다음에 study든지 had study든지 고르셔야 돼요. 어쨌든 공부하다잖아요. 내가 더 열심히
공부했었으면 좋을 텐데 라고 이야기했어야겠죠. 내가 공부를 좀 덜해서 시험이 어려웠을 테니까. 자, 여기 보시면 어디서 힌트를 얻으셔야 되냐면 내가 스터디들을 골라야 될지 헤드 스터디들을 골라야 될지의 힌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앞에 문장이 영어 시험이 어려웠대요. 이미 영어 시험 본 거잖아요. 근데 봤는데 그 시점이 벌써 과거야. 그러면 시험을 본 것보다 더 전에 공부를 했어야 하는 거니까 공부는 시험 본 것보다 더 과거인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얘는 결국 과거를 가정하는 표현으로 써주어야 한다. 현재를 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과거를 가정할 수 있는 여기 had studied를 우리가 골라야 하는구나 하고 여기서 힌트를 얻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장이 나타내는 진짜 내용은 뭐냐? 내가 공부 더 열심히 하지 않았다. 이 내용이 이 문장에 대한 진짜 내용이겠죠. 그 진짜 내용으로 우리 바꿔 써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직설법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요 구간만 직설법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I'm sorry 쓰시고 I 그 다음에 여기 요렇게 pp를 동사로 내리는 건데 긍정으로 쓸 거 아니잖아요. 공부 안 했다 인 거니까. 그래서 여기도 didn't study harder. 내가 더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어서 유감스럽다. 뭐 요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문장으로 바꿔 써주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시제 잘 기억하시고요. 과거, 현재 얘기, 과거 완료는 과거 얘기, 그 다음에 직설법으로 바꿀 때는 다시 시제 돌아오고 공부중 잘 바꿔야 된다. 기억하시면서 다음 가정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가정법은 as if 가정법이에요. 기본적으로 해석할 때는 마치 뭐뭐인 것처럼 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접속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as if 가정법은 시제 좀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if 가정법이나 IMC 가정법처럼 뭐 과거를 쓰면 딱 무조건 현재를 가정하고 과거 완료를 쓰면 딱 과거를 가정한다라고 보기 조금 어려운 가정법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지금부터. 자, as if 가정법 과거라고 일단은 써놨어요. 그 말은 어떤 얘기냐면 여기 항상 as if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절이 먼저 들어가요, 여러분. 주절이 먼저 들어가고 여기까지. 그러고 나면 as if 접속사 쓰시고 주어, 동사 쓰실 거예요. 근데 여기에 과거 동사를 쓸 겁니다. 자, 여기에 과거 동사를 쓰기 때문에 우리가 as if 가정법 과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얘가 현재를 가정하는 거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가?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무조건 여기 과거 동사 들어갔다고 해서 현재를 가정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주절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절에 동사 쓸 때요. 무조건 어떤 딱 특정한 시제를 쓸 수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없거든요. 내용에 따라 여기 현재 시제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 과거 시제에 동사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주절에 어떤 시점에 동사가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as if에 과거 동사가 들어갔을 때 얘가 현재를 가정할 수도 있고 과거를 가정할 수도 있다라는 걸 좀 기억하셔야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as if가 마치 뭐뭐인 것처럼 이라고 해석은 하는데 일단 이렇게 만약에 주절에 현재 동사를 쓴 상태에서 as if의 과거 동사를 썼다라고 하면 그때는 얘는 현재를 가정하는 거예요. 현재를 가정합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주절에 과거 동사를 썼는데 as if 절에 또 과거 동사를 썼다. 그러면 이때는 과거를 가정하는 가정법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돼요. 무조건 과거를 썼다고 해서 이것은 현재를 가정하는 거다? 그렇지 않다. 주절의 동사가 무엇인지에 따라 얘가 현재를 가정할 수도 있는 거고 과거를 가정할 수도 있는 거다라는 걸 조금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아래 예문 보도록 할게요. She explains the concept. 자, 그녀는 그 컨셉을 설명한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 주절인 거예요. 여기 주절의 동사가 현재죠. 자, 설명한대요. 자, as if 접속사 썼죠. 마치 뭐뭐인 것처럼인데 그녀가 선생님인 것처럼 그 컨셉을 설명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문장이고요. 여기 이렇게 월이 들어가기 때문에 얘는 as if 가정법 과거라고 보는 거죠. 자, 얘는 주절이 저기 현재를 썼기 때문에 현재를 가정하는 가정법이에요. 이거 어떤 내용이냐면 사실은 설명은 했는데 사실 그녀는 선생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가정의 내용인데 마치 선생님인 것처럼 그 컨셉을 설명을 하긴 한 건데 선생님은 아닌 거예요.
선생님인 것처럼이라고 가정은 한 거지만, 그래서 요런 내용의 맥락에 그린 건 거고요. 요 밑에 있는 예문도 좀 볼게요. She explained the concept. 그녀는 컨셉을 설명했다. 여기까지가 주절인데 여기 보세요. 여기는 과거 시제 썼죠. 마치 그녀가 선생님인 것처럼 과거에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사실 그녀는 선생님이 아니었음 인 거예요. 현재가 아니라 과거에 대한 내용. 과거 그 시점에 설명하던 그 시점에 선생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뭐 지금 선생님이 됐을 수도 있겠지만 뭐 그런 것까지는 모르더라도 어쨌든 그렇게 설명하던 그 시점에는 선생님이 아니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문장인 건 거죠. 그래서 여기 주절에 따라서 주절의 시제가 현재인데 as if의 과거 시제를 썼으면 얘는 현재를 가정하는 현재 가정법. 만약에 주절에 과거 시제를 썼는데 as if의 과거 시제를 썼다고 하면 얘는 과거를 가정하는 내용이다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요 내용을 기억하시면서요. 똑같은 예문이 지금 여기 다시 써져 있는데 가정법을 직설법으로 좀 바꿔보려고 해요. 자, she explains the concept as if she were a teacher.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얘는 주절이 현재이기 때문에 현재를 가정하는 내용이고요. 사실은 선생님이 아니다라는 내용으로 쓰셔야 해요. 자, 직설법으로 바꿀 때, 사실 있는 그대로를 쓸 때. 자, as if는 in fact라는 부사를 이용할 거예요. 사실은 이라는 표현이죠. 사실은 그녀는 선생님이 아니다 라고 쓰셔야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시제 당연히 현재 동사 쓰셔야 되겠죠. 이건 왜냐면 현재를 가정하는 내용이니까. 바꿔서 써보겠습니다. 자, in fact. 자, 사실은 선생님이 아닌 거예요. 요 내용만, as if 이하에 있던 내용만 직설로 가져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in fact, she is not a teacher. 이렇게 써주시면 설명을 했는데 사실은 그녀는 선생님은 아니야. 뭐 이렇게 바꿔 써줄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거죠. 밑에는 자, 여기까지 주절이었는데 과거 동사였어요. 그리고 여기도 과거에 썼기 때문에 얘는 과거를 가정하는 내용이다 라는 이야기 했습니다. 자, 그녀는 설명했다. 그 컨셉을 마치 그녀가 선생님인 것처럼 그때 그 당시에 과거에 그렇게 설명했다라는 건데 사실은 선생님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걔 바꿔주실 때 똑같이 in fact 사실은 이라는 내용 이용하실 거고요. 자, 선생님이 아닌 요 구간만 직설로 바꿔주시면 되는 건 거잖아요. 그리고 과거 시제로 써주셔야 하고요. 긍부정 항상 주의하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in fact she was not a teacher. 이렇게 써주시면 사실은 그녀는 선생님이 아니었다 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사실 있는 그대로의 내용으로 바꿔서 써줄 수가 있는 건 거죠. 자, 여러분 이거 조금 이따가 더 깊이 설명은 하겠지만요. 이렇게 과거 동사를 썼다라는 거 이거 기본적으로 어떤 이야기 하는 거냐면요. 주절과 동일한 시점을 가정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헷갈리시면 이게 과거가 as if절에 들어갔다. 그러면 이거 주절하고 동일한 시점을 가정하는 거야 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주절이 그래서 현재면 현재를 가정하는 내용이 되는 거고 주절이 과거면 과거를 가정하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설법으로 바꿨을 때 현재였으면 현재 시제인 직설법으로 바꿔주고 주절이 과거였으면 과거 시제인 직설법으로 바꿔주는 거다 라는 거를 조금 그 개념을 기억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무작정 외워서 직설법으로 고쳐 쓰시지 마시고. 자, 그래서 가정법 과거 여기까지 했고요. 과거만 있는 거 아니죠. 과거 완료도 역시 있습니다. as if에. 자, 마찬가지로 먼저 주절을 사용합니다. 주절이 먼저 와요. as if 앞에. 그 다음에 as if 쓰시고 여기 이렇게 head pp 쓰기 때문에 as if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우리가 if나 I wish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과거 완료를 쓰면 얘는 과거를 가정하는 내용의 글이었잖아요. 그런데 as if는 그렇지 않습니다. as if는 주절 보셔야 돼요. 만약에 주절이 현재 동사를 썼다. 그러면 얘 had pp 썼을 때 과거를 가정하는 내용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주절에 과거 시제에 동사가 들어갔다. 그러고 나서 as if에 had pp가 들어갔다. 그러면 얘는 대과거. 과거보다 더 과거를 우린 대과거라고 하는 거잖아요. 대과거를 가정하는 내용의 문장이 됩니다. 자, 아래 볼게요. She acts. 그녀는 행동한다. 여기까지가 주절이죠. 주절의 시제가 지금 뭐다? 현재.
그녀는 행동한대요. 마치 she had lived in New York. 그녀가 뉴욕에 살았던 것처럼 for a long time. 오랫동안.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문장이 되겠죠. 자, 여기 이렇게 had pp 썼어요. 여기 현재 시제 주절을 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과거를 가정하는 내용이다. 그리고 내용성으로 어떤 내용이냐면 그녀가 살았던 것처럼 행동한 건데 사실은 뭐다? 이 내용은 사실 살지 않았다. 이게 이 문장의 핵심 내용, 진짜 찐 내용인 건 거잖아요. 그 내용으로 우리 직설법으로 바꿔 써줄 수 있다라는 걸 좀 기억하시면 돼요. 살지 않은 거예요. 과거에 대한 내용을 하고 있는 문장이다. 기억하시고요. 그 밑에 보겠습니다. She acted as if she had lived in New York for a long time. 그녀는 행동했어요. 여기까지가 주절. 그런데 과거 시제 사용하고 있죠. 행동은 했는데, 과거에 행동했는데 어땠냐면 마치 그녀가 과거보다 더 전에 뉴욕에 살았었던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했던 거예요. 여기 이렇게 had pp 썼는데 무조건 과거를 가정하는 게 아니라 이 주절의 시제가 과거니까 과거보다 더 과거 시점을 가정하는 그런 대과거의 내용을 담고 있는 거다. 여기 이렇게 과거 사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타가 조금 많네요. 대과거 사실이라고 바꿔서 생각하셔야 돼요. 대과거 사실입니다. 그냥 과거 사실이 아니라. 자, 어쨌든 자, 이 글의 실질적인 내용은 살지 않았다. 저희가 우리가 한글로 표현할 수 있는 과거와 대과거의 내용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똑같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하는 내용은 그냥 과거에 살지 않았다라는 이야기, 지금 행동하는 게 과거에 살지 않았다 이런 내용. 요 밑에는 행동도 과거에 했는데 과거보다 더 과거 시점에 살지 않았었다라는 이야기 하는 조금 디테일한 미묘한 차이가 있는 그런 문장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앞서서 본 그 문장에 대해 직설법을 한번 바꿔보려고 해요. 자, she acts as if she had lived in New York for a long time.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뉴욕에 살지 않았다. 이 내용이 이 문장의 팩트인 거죠. 자, 그런 팩트인 문장을 우리는 직설법이라고 하고 시점 과거로 써주셔야 하는 거죠. 여기 had pp 썼는데 주절 현재니까. 자, 쓸 때 in fact 당연히 사실은 이라는 부사 쓰시고 she 주어 쓰시고 과거 동사 쓰시면 됩니다. she 살지 않은 거니까 부정으로 didn't live in New York for a long time. 요렇게 쓰면 사실은 근데 그녀는 뉴욕에 오랫동안 살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되는 거죠. 자, 밑에 보겠습니다. She acted. 여기 과거 시제. 마치 그녀가 살았던 것처럼 행동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거 대과거 사실의 문장으로 바꿔 써줄 수 있습니다. 직설법을 대과거로. 자, in fact 그대로 쓰시면 돼요. 사실은. 그런데 살지 않았었다. 그래서 she had not lived in New York for a long time. 요런 문장을 바꿔 써줄 수 있다는 거죠. 여기 이렇게 had, lived, 과거 완료, 즉 대과거 시제로 쓰인 거 보이시죠? 과거보다 더 과거 시점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까 여기에 과거, as if에 과거 들어간 건 어떤 거라고 했냐면 주절과 동일한 시점을 가정할 때 쓰는 거라 그랬어요. 주절하고 동일한 시점을 가정하고 싶을 때 as if 뒤에 과거를 쓰는 거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 had lived를 썼다는 건 어떤 이야기냐면 주절보다 더 과거 시점을 가정하는 내용이다 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had pp가 무조건 그냥 과거가 아니라 주절 비교해서 상대적인 개념인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as if에서 과거를 쓰고 과거 완료를 쓴다는 건 조금 상대적인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주절보다 좀 더 과거 시점을 나타내는 그런 내용을 쓰고 싶을 때 우리가 had pp 사용하는 거다라는 거 아시면 돼요. 그래서 주절이 현재 갔는데 여기 had pp 쓰면 과거를 가정한 거고, 그래서 자, 주절 과거 썼으면 여기 그리고 had pp 썼으면 주절보다 더 과거 시점이니까 과거보다 더 과거인 대과거를 가정하는 내용이구나 라고 기억하시면서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다음으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조금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하고 마무리 지으려고 해요. as if는 IUC나 if와는 다르게 시제가 as if 과거를 썼다고 해서 현재 가정하고 뭐 과거 가정하고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표로 다시 한번 정리해 놓았습니다. 자, 주절의 동사가 현재냐 과거냐에 따라서 as if 안에 있는 동사가 과거일 때, 과거 완료일 때 각각 가정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주절의 동사가 현재였어요. as if 절에 있는 동사가 과거였으면 걔는 현재를 가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as if 절 안에 있는 동사가 과거라는 건 주절과 동일한 시점을 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절이 현재면 현재를 가정한다. 과거면 과거를 가정한다 라고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as if 절 안에 had pp 과거 완료가 쓰였을 때는 그 had pp를 썼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주절보다 더 앞선 시제, 즉 과거 시점을 가정한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주절이 현재면 as if 절을 그리고 had pp면 과거를 가정하는 거고, 주절의 동사가 과거인데 as if 절 had pp 했으면 걔는 대과거를 가정하는 내용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또 여러분들께서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럼 선생님 여기도 과거를 가정하는 거고 여기도 과거를 가정하는 건데 그럼 얘네들은 같은 거예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같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요약을 해서 여기 과거 가정이라고 쓴 거지만 사실 이 맥락 안에 있는 걸 보셔야 돼요. 여기 제가 주절과 동일한 시점을 가정하는 거라고 했어요. 과거는. 주절이 과거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뭐 그녀가 행동했다, 그녀가 말했다, 어떤 행동을 하는 그 문장이 그 문장이 가리키는 그 시점하고 동일한 시점을 가정한다라는 거고, 여기에 이렇게 과거를 쓰고 주절이 현재라는 건 지금 어떤 상황, 어떤 것을 하는데 그것이 더 전일을 가정하는 거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 거거든요. 조금 헷갈릴 것 같아서 문장으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She acts as if she had been a boss 라는 문장이 하나 있고요. She acted as if she were a boss 라는 문장이 있어요. 여러분 이 표만 보면요, 이 표만 보고 얘를 보면 여기가 현재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had pp 썼으니까 얘 과거 가정하는 거죠. 여기도 보면 여기 과거 쓰고 여기 과거 썼어요. 그러니까 과거 쓰고 과거 쓰면 과거 가정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녀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녀가 과거의 보스였던 것처럼 그렇게 지금 행동을 한다라는 내용의 의미의 과거를 가정한다는 이야기고, 이 밑에는 그녀가 행동을 했던 거예요. 과거에 행동을 했는데 그때 그 시점에 자기가 사장도 아니면서 사장인 것처럼 그녀가 과거 그 시점에 행동을 했다라는 의미로 쓰여져 있는 과거 가정이라는 거. 그래서 제가 과거 가정이라고 간단하게 쓰긴 했지만 그 맥락은 다른 거다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as if의 가정법에 대한 거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것에 따라서 우리 직설법으로 바꾸는 표현들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as if는 조금 시제 주의해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평소에 연습 좀 많이 해보시길 바랄게요.